봅시다. 자, 1번부터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내신 쑥쑥. 1번에 4, 2번에 4, 3번은 5, 4번에 3, 5번에 4, 6번에 2, 7번은 3, 4, 8번에 5, 9번에 3, 4, 10번에 2, 11에 4, 12에 4, 13에 3, 14에 3, 15에 5, 16에 4, 17에 5, 18도 5, 19에 3, 20에 3, 21에 4, 22는 1, 2, 23번에 4, 24번에 3, 25에 4, 26도 4, 27에 3, 그 다음에 28번은 봅시다. 자,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두 물질이 반응한 후에 질량 변화는 당연히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네, 없죠. 네, 당연히 변화가 없게 되고, 변화가 없게 되는 이 이유는 왜 그래요?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여기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가 않고, 예, 무슨 법칙에 의해서? 예,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과 후에 뭐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다음 29번은 마그네슘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를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되죠.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 마그네슘인 Mg5가 만들어지는 건데, 예, 산소 개수 맞춰주고 마그네슘 개수 맞춰주면은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질량 관계를 보면은 마그네슘이 12g이 반응했었을 때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이 몇 g이니까? 20g이니까 총 얘가 12g이 반응했었을 때 얘가 20g이 생성이 된다 라는 소리는 반응한 산소 양이 얼마다? 8g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질량 B는 몇 대 몇 대 몇? 3대 2대 5 이렇게 되니까 산화 마그네슘이 35g이 생성이 되려면 7배만큼의 14g의 산소가 필요할 거고, 필요한 마그네슘의 질량은 21g.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일의 결과로 알 수 있는 법칙은, 예, 화학물을 형성을 할 때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간의 일정한 정수의 질량비가 성립을 한다.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네. 그 다음에 30번은 질소기체하고 수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이 화학 반응식은 그냥 외우시는 게 워낙 많이 나와요. 질소기체 어떻게 돼요? 화학식으로 N2, 수소 H2, 암모니아 NH3. 앞에 있는 분자 개수가 되니까 N2 플러스 3H2는 2NH3 이렇게 될 거고요. 질소기체에 따라서 앞에 있는 개수비가 1대 3대 2. 이 개수비는 무슨 비? 부피비, 분자수의 비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따라서 1대 3대 2로 반응을 하게 되고, 질소기체 15mm와 수소기체 30mm가 완전히 반응할 때 반응하지 않고 남는 기체는 1대 3으로 반응해야 되니까 30하고 다 반응할 수 있는 질소는 얼마예요? 10mm. 그래서 질소가 얼마 남습니까? 예, 5mm가 남게 되겠죠. 그죠? 예, 따라서 5mm 남고 얘는 없고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얼마가 생성이 돼야 돼요? 20mm가 생성이 돼야 되겠죠? 남는 기체의 종류는 누구다? 질소가 5mm가 남게 되고, 그 까닭은 무슨 법칙에 의해서? 기체 반응의 법칙에 의해서, 예, 누구하고 누가? 질소하고 수소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1대 3의 부피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실력 탄탄은 1번에 1번, 그 다음에 2번은 4번입니다. 자, 질문. 1번. 실력 탄탄 1번. 자, 보자. 자, 그림과 같이 시험관 A부터 F에 10%의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6ml씩 넣고 10% 질산납을 집어넣으면은 아이오딘화 칼륨하고 질산납하고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화학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오딘화 칼륨 KI하고 질산납 PB NO3 2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아니코끼리 반응을 해야 되니까 뭐가 생성이 돼요? 요오드와 납의 노란색 앙금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KNO3 이렇게 되는데, 화학식 맞춰주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앙금이 아이오딘과 납의 노란색 앙금이 생성이 되고, 지금 6mm하고 반응이 완결된 게 질산납이 얼마가 들어갔었을 때요? 6mm가 들어갔었을 때 반응이 완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피비 몇 대 몇으로 반응했다? 1대 1로 반응을 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반응하는 두 수용액의 부피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1이다. 그 다음에 얘는 부피비, 얘는 부피당 질량이 일정하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걸로 알 수 있는 실험은, 이건 기체끼리 반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체 반응의 법칙은 아니고요. 예, 앙금 생성 반응도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따라서 1번하고 5번이 맞게 됩니다. 오답을 몇 번으로 했어? 4. 앙금의 높이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까닭은 넣어주는 게 질산납이잖아요. 더 넣어주더라도 반응할 뭐가 없는 거야?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없는 거죠. 예,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는 거니까. 여기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습니까?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은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봅시다. 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은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다 에너지가 출입을 해요. 즉,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흡수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꼭 화학 반응뿐만 아니라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출입은 같이 동반이 됩니다. 뭐 기화가 일어난다던가 융해가 일어난다던가 하는 반응은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액화가 일어난다던가 아니면은 응고가 일어난다던가 이런 반응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열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방출하니까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합니다. 이런 경우는 방출을 하게 되니까 주변 온도가 상승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열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이 고온이고 상대적으로 바깥에가 저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는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바로 뭐냐면 연소. 열과 빛이 발생을 하니까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거, 이걸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은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는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석고가 굳는 거예요.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하면 석고 가루를 물에 개어서 놔두면 굳으면서 어떻게 돼요? 열이 발생을 해요. 뜨뜻해져요. 그 다음에는 호흡. 사람이 숨 쉬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기체 교환이 아니라 여기서 호흡은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세포 내 호흡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포가 포도당이랑 산소를 결합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생성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호흡, 그 다음에는 금속이 녹쓰는 반응, 산과 금속의 반응, 이런 것들은 묶어서 화학 반응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자, 이런 반응들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연소는 열 에너지하고 빛 에너지를 방출하죠. 얘도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산과 염기는 중화 반응인데 무조건 산하고 염기가 반응을 하면 뭐가 생성이 되냐면은 물이 만들어지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는 반드시 열이 나오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무슨 열이라고 하냐면 중화열이라고 해요.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을 하면은 굳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에서 쓰냐면 요새 캠핑 같은 거 가보면 발열팩이라고 해서 음식물 데울 때 물 부으면은 뜨거워져서 열이 발생을 해가지고 음식물을 데워 먹을 수 있는 불을 피우지 못하는데 데울 때 물 부으면 뜨거워지 열이 나가지고 음식을 데펴주는 발열팩이 있는데 그 발열팩 같은데 바로 이 산화칼슘 가루가 들어있어요. 물을 넣으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네.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은 이 에너지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반응 물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있었을 때 각 물질들은 뭘 갖냐면은 총 에너지를 가져요. 그래서 이 A 플러스 B는 반응 물질이고 C 플러스 D는 생성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가지는 반응 물질의 총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생성 물질의 총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둘 다 값이 있게 되는데 발열 반응은 지금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반응 물질의 총 에너지 이거를 E1이라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는 생성물이 된 다음에 생성 물질이 가진 요 에너지 요거를 E2라고 치면은 E1이 뭐보다 커요? E2보다 크죠.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크면 이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 요만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방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반응? 발열 반응. 그러면 흡열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겠어? 거꾸로 생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많겠죠. 그래서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응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여기가 생성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상승을 해버리니까 이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인 요 높이만큼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프가. 발열 반응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참고로 에너지가 많은 게 더 안정할까? 아니면 적은 게 더 안정할까? 적은 게 안정해요. 왜? 에너지가 적다는 소리는 그만큼 분자 운동이 덜 활발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더 적을수록 안정하기 때문에 이 발열 반응에서는 누가 더 안정하다? 생성 물질이 더 안정하다. 그 다음에는 흡열 반응에서는 누가 더 안정하다? 반응 물질이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발열 반응을 이용을 하는 예가 뭐가 있냐면 난방 및 음식 조리,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손난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손난로 뜯어보면은 이제 핫팩 뭐가 들어있어요? 시커먼 철가루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남자 새끼들 거 다 찢어가지고 막 다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번 뜯어본 애들 다 있을 거예요. 그거 뜯어보면은 안에 시커먼 가루 들어있는데 이게 철가루고 막 비비면 열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철가루가 밖에 있는 공기랑 닿으면서 산화돼요. 산화될 때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발열컵,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발열팩 같은 경우고, 그 다음 염화칼슘 제설제, 염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염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하면 물에 녹아 들어가요. 녹아 들어가는 게 발열이라 이때 방출 에너지로 눈을 녹인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 원리는 아닌데 이렇게 나왔네. 중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흡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산화바륨하고 염화암모늄의 반응. 수산화바륨하고 염화암모늄이 반응을 하면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시키고 여기다가 판을 놓고 판 위에다 물을 뿌려 놓은 다음에 얘를 딱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얼어서 붙어버려요. 네, 그 정도로 온도가 낮아집니다. 보통 냉각팩 같은 경우에 요거를 사용을 해줘요. 그다음에 광합성을 하면은 빛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산소를 만들어내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다 흡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열이라고 쓴 게 열이 대표적인 뭐의 형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열분해는 무조건 뭘 해줘야 일어나니까? 가열을 해줘야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열을 가해줘서 일어나는 반응은 다 무슨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라고 보면 돼요. 네. 물의 전기분해도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질산암모늄하고 물이 반응하는 경우도 온도가 낮아져 버리게 됩니다. 소금하고 물이 반응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소금을 물에 녹일 때 찬물에 잘 녹아요? 더운 물에 잘 녹아요? 더운 물, 뜨거운 물에 잘 녹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야 반응이 잘 일어나면 무슨 반응? 흡열 반응. 온도가 낮아야 반응이 잘 일어나면 발열 반응.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의 예는 바로 냉찜질 팩, 예,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을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 통증을 완화시키는 냉각팩 같은 경우가 바로 요 흡열 반응을 이용을 하는 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거기 35부터 37 아니다. 이거는 40까지 다 해봅시다. 예, 문제가 얼마 안 돼서 네, 35부터 40페이지까지 예, 한번 해봅시다. 자, 개념 숙속부터 봅시다. 1번은 OXX, 그 다음에 2번은 금속이 녹는다. 녹슨다. 무슨 반응? 발열이죠. 그렇죠. 이거는 발열. 호흡을 한다도 발열. 그 다음에 소금하고 물이 반응한다. 흡열. 그 다음에 이거 용해예요. 용해. 용해 반응을 나타낸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예, 흡열. 그 다음에 수산화바륨하고 염화암모늄을 혼합을 한다. 이거는 무슨 반응이에요? 흡열. 그죠? 온도가 내려가는 반응이니까 흡열. 그 다음에 염산하고 수산화, 이건 중화 반응이죠. 대표적으로 발열. 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흡수, 발열. 그죠? 아니, 흡수, 그러니까 흡열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원리를 이용을 한 거고, 2번은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을 한 거고요. 3번은 방출함으로 눈이 빨리 녹는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을 하는 거 중에서 첫 번째 거는 금속과 산의 반응. 이거는 중화 반응. 그 다음에는 얘는 지금 온도가 내려가는 염화암모늄이랑 수산화바륨이 반응해서 여기 물이 얼어서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은 산과 금속의 반응은 예, 발열 반응이다. 예, 맞습니다.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보통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반응이냐면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고, 이때 무슨 기체가 발생을 하냐면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예,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하면. 그 다음에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는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흡열 반응이니까 틀렸죠. 실험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당연히 높아지고 얼음으로 변한다. 예, 온도가 낮아지니까 예, 얼음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2번. 자, 호흡은 발열 반응, 광합성은 흡열 반응. 물의 전기 분해 반응은 무슨 반응? 예, 흡열 반응.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번만 틀렸고, 실험 2의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중에서 무엇인가? 온도가 낮아서 얼음이 얼었으니까 무슨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죠. 그렇죠? 흡열 반응이고, 그 까닭은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가 낮아져서 얼음이 얼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손난로 만들기, 철가루, 숯가루, 소금, 뭐 질석 이런 걸 넣어서 그 산화를 시켜가지고 열이 발생하는 걸 보는 거고, 손냉장고는 아까 얘기했던 냉각팩이에요. 질산 아모늄하고 물하고 반응을 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을 해준 겁니다. 자, 따라서 1번은 네, 맞죠? 이렇게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죠. 그래서 난로여야 되니까 온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틀렸네요. 다음에 2번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해야죠. 그래서 시원해지는 게 되는 거고, 3번은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할 때 출입하는 에너지로 용기 안에 음료를 데우는 발열컵은 손난로와 같은 원리를 이용을 한 거다. 무슨 발열 반응을 이용을 한 거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네, 모든 화학 반응에서는 전부 다 에너지가 출입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2번. 벽난로에서 나무를 태우는 거는 무슨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이죠. 연소 반응은 대표적으로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고, 휴대용 손난로를 이용해서 손을 따뜻하게 한다. 이것도 발열 반응이고, 이건 무슨 반응? 산화? 예, 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요.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을 하니까. 냉찜질팩으로 열을 내리거나 통증을 완화시킨다. 이거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겠죠. 온도 변화를 에너지 출입과 가련지 설명을 하시오. 그러니까 가는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나는 올라가겠죠. 가는 내려가겠죠. 그쵸? 여기까지. 자, 또 질문 있어요? 없으세요?